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국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2차 납세 의무 하면은 원체납자가 결국은 세금을 체납을 했을 경우에 원체납자가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2차 납세 의무를 지정을 했어. 뭐즉그 쉬운 말로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를 뭐 짓다고 할 경우에 본 원채무자가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상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죠. 요즘은 보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원채무자가 체납하고 상환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보증인이 뭐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세에 대해서도 국세의 원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출한 경우에 즉 몇 가지 정해놓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을 해서 국세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차 납세 의무 규정에 보면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보면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세기본법 39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리고 40조에는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리고 41조에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국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을 사업을 하다가 법인이 어떤 사업 목적이 종료가 돼가지고 해산하는 경우에 그런 청산 절차를 발도하는데, 그 청산하는 법인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즉 체납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관련되어 있는 청산인 그러니까 주주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청산인들이 배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조항을 한번 읽어보면은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인 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법인이 설립을 했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잉여재산이 있다면은 그 잉여재산을 분배받은 사람이 청산인 등이 제2차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뭐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법인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과점주주가 되면은 출자자 결국은 자본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으로 출자를 했다면은 그 출자자가 10억 중에서 5억 천을 내가 출자를 했다면 과점주주가 해당이 되겠죠.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주주의 지분이,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1% 이상을 50% 이상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점주주를 하는데, 그런 가점주주의 출자자는 그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주주를 사실상 분산해서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국세가 만일에 체납이 되더라도 주주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제2차 납세 의무가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50%가 안 되도록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취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를 뭐 정상적으로 뭐 세금이 또 끝까지 납부가 되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뭐 본의 아니게 그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주식을 그 투자한 투자자한테까지 손해가 가서 그 투자자가 사실상 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만일에 이제 출자자가 제2차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놨다면은 세금을 원체납자가 결국 법인이 해서 체납을 하여도 제2차납세 의무를 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잘 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뭐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선주도가 됐을 때 그 출자자 그 제2차 납세 의무는 사실상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데 자식에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아무 소득이 없는 자식에게 정리를 해서 그 주식이 어떤 가전주식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 그 법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잘 돼 가지고 세금을 뭐 잘 정리가 되고 납부가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저렇게 뭐 세금을 뭐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결국은 자녀한테까지 제2차 납세 의무가 부담이 돼 가지고 국세를 납부하라는 통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본인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법적 책임 때문에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정상적이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뭐 고려를 해봐야 할 상임 같고요. 아무튼 출자자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는 이렇게 흔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심사숙고해서 주식을 법인 어떤 설립을 할 때는 주식을 심사숙고해서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그 제2차 납세 의무는 여러분 법인의 2차 납세 의무는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면은 국세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과점 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 비율에 비해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사업이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인의 그 재산으로 충당을 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그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양수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사업 양수도를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M&A라는 걸 사실상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애매를 하는 경우가 들은 그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 가액의 한도로 해서 제2천압세율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알고 하시면 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 제2천압세 의무와 관련돼서는 청산인과 관련된 제2천압세 의무, 그리고 출자자의 그 제2천압세 의무, 그리고 법인의 제2천압세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천압세 의무, 이렇게 제2천압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자의 제2천압세 의무는 뭐 들어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중주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해서 증여될 수 있도록 주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나중에 자녀에게 이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돼 가지고 국세가 체납이 돼 가지고 자녀에게까지 과중한 그 세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자라는 성장기나 또는 뭐 요즘 뭐 급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국세의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멸시효 중에서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5억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10년 국세부가 그 제측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5억 이하 미만, 5억 이하에 대해서는 5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국세가 사실상 그 체납을 해서 그 체납 발생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그리고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라 해서 사실상 이걸 명단을 고지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그 체납자의 그 주소나 그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 명령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감치 제도가 사실상 새로 생긴 내용인데, 아무튼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를 체납하는 것은 상당히 뭐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체납이라는 게 뭐 의도적으로 뭐 체납을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료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 뭐 자료를 팔고 그게 발생한 뭐 세금에 대해서는 입으로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발생하는 경우도 뭐 드러는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뭐 또 제2천압세 의무를 지정을 해서 그 제2천압세 의무에 국세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지 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그 관계기관의 그 과세관청의 노력은 뭐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뭐 체납이라는 게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뭐 체납을 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검찰청에까지 이렇게 감식 명령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뭐 과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고의적으로 체납이 발생을 시킨다든지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을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이해를 하시면은 향후 그 성실납세에 많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국채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